자,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진짜 좀 기가 막힌 비즈니스 미스터리입니다. 한 회사가 무려 22년 동안 단 하나의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,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?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. 이게 22년의 헌신 끝에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한 대표님이 터뜨린 분노이자 좌절인 거죠.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이걸 보시면요. 이 역설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에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,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엔 고작 연매출 10억 원, 이 초라한 성적표가 전부입니다. 와,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. 아니,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도대체 왜 시장은 이 제품을 외면했을까요? 지금부터 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건요,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. 뭐랄까,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이 작은 회사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. 그 적이 누구냐? 바로 3명의 골리앗입니다. 이 회사가 맞서 싸워야 했던 세 골리앗, 가로 성급한 투자자, 통제하려는 거인, 그리고 무능한 조력자입니다. 와, 이름만 들어도 진짜 숨이 턱 막히죠? 자, 그럼 첫 번째 골리앗부터 한번 만나보시죠. 첫 번째 상대, 바로 벤처 캐피탈, 우리가 흔히 VC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얼핏 보면 혁신의 동반자 같잖아요. 근데 전혀 아닙니다.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게임의 룰이 있거든요. VC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,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엑시트,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입니다. 그 사람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기술의 가치? 이런 거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매출이 왜 아직도 10억이야? 이 데이터에만 집착하는 거죠. 왜냐? IT나 바이오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그냥 몇십 배, 몇백 배 뻥튀기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제조업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골리앗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쪽은 어쩌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던 대기업입니다. 하지만 이 거인들은요, 협력보다는 통제를 원했어요. 대기업 입장에서 이 회사는 다루기 힘든 파트너였던 거죠. 왜냐고요? 이유는 딱 하나. 이 회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, 고아밀로스 쌀 98% 함량,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. 대기업은 당연히 원가 낮춰야 하니까 쌀 함량 좀 낮추고 싼 타피오카 같은 거 섞읍시다 라고 제안했겠죠. 하지만 이 대표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러니 대기업 눈에는 그냥 말을 안 듣는 아주 까다로운 상대로만 보였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골리앗입니다.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존재예요.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할 바로 정부입니다. 근데 현실은요,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. 정부는 입으로는 쌀 소비 촉진 막 이렇게 외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어요.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줄줄이 쓰러지는 이 구간, 이걸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부르거든요. 이때 진짜 필요한 건 딱 하나, 실질적인 자금 지원입니다. 그런데 정부는 컨설팅이나 교육,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. 결국 뭐예요?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손을 놓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까지 개별적인 세 골리앗을 살펴봤는데 사실 말이죠. 이들은 더 거대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. 이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적,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알고 보니 이 세 골리앗은요, 밀가루 카르텔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득권 시스템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던 겁니다. 이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변화 같은 건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죠. 이 카르텔이 자기들 기득권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첫째, 수입 밀가루 시장 뺏길까봐 국산 쌀로 바꾸는 걸 온몸으로 막아요. 나라 돈이 밖으로 새는 것보다 자기들 공장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둘째, 정부는요,
이 엄청난 제품을 군대나 다른 관공서로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무려 18년 동안, 18년입니다. 학교 급식이라는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분석을 따라오셨다면 문제의 구조가 이제 대충 보이실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역설적인 실패의 이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정말 비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. 투자자, 대기업, 정부, 그리고 기존 산업까지? 아니, 어떻게 이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완벽한 제품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? 도대체 왜? 그 진짜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집니다. 핵심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. 집단적 외면. 기존 산업은요, 이 제품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아요.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.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. 왜? 정면으로 붙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이니까. 바로 이겁니다. 이 제품이 실패한 진짜 이유. 그건 바로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. 너무 완벽해서 기존의 수조 원짜리 밀가루 시장 전체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. 이 제품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종말을 의미하니까 모두가 마치 짠 것처럼 침묵으로 이 제품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. 자신의 탁월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. 자, 지금까지의 분석이 좀 암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. 희망은 바로 이 새로운 전투 계획에 있거든요.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더 이상 그 거대한 골리앗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. 첫째, 스스로가 쌀콜마가 되는 겁니다. 기술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거대한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. 둘째, 시선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돌리는 겁니다.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는 거예요.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. 이건 그냥 국수 하나, 제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수입미를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자산인 거죠. 만약 기득권자들이 계속해서 이 가치를 외면한다면 결국 그들을 깨우는 건 우리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?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.